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 월요일장을 이제 조금 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금요일 급락 이후로 뭐 특별한 반등에는 또 실패한 상황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한국 증시의 이 대외 이 재료에 대한 민감도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제 미국에선 이라크 사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지켜보자는 이 관망세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신규로 지금 주식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그 개별적인 선별적인 주식 매매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월요일 치고 거래량도 뭐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었는데요. 이제 오늘 그나마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플러스로 겨우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덕분이었는데 오늘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셋 다 일단은 청신호였습니다. 완전히 그냥 직진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는 정도의 모양새는 갖췄던 미국 증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조금 더 반등하는데 일단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하고 여러 가지 단신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인지 아시죠? 뉴욕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그래서 이제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하고 마찬가지로 1분기에 좀 부진했다가 2분기 들어서 이제 기저효과로 V자 반등이 나왔고요. 결국은 5월에 정점을 찍으면서 19.1까지 튀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달에는 이제 조금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제 V자라고 보기에는 V가 이제 너무 크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V자 반등한 이후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뭐 W자형을 그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상당히 좀 훌륭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상치도 여유 있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항목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선행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신규 주문 같은 경우 10.44에서 18.36으로 대폭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재고는 거의 한 4배 정도로 튀었습니다. 2.2에서 9.68. 그런데 이제 좀 이것도 역시 명암이 엇갈렸던 것은 이제 이 고용.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가장, 현실적인 경기를 가늠한다고 그럴까? 근데 이 고용은 보시다시피 이제 전달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이제 급감을 했다는 거죠. 20.88에서 10.75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희비가 좀 엇갈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표 또 하나는 비록 뭐 조금 한 달 지난 5월 결과긴 하지만 산업 생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연준에서 집계하는 결과고요. 일단 이 메소드, 그러니까 이 측정이나 이 통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핵심 항목만 좀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이번에 예상치는 0.5%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보시다시피 실제 결과는 0.6%가 이제 늘어났고요. 4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이너스 0.6%였는데 마이너스 0.4%로 이제 수정이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뭐, 이 지수상으로 보면은요, 이게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좀 내려와서 출발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와중에 있다가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간. 지금 현재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어쨌든 좀 탄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 생산 지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월 달 마이너스에서 출발했다가 2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3월 달에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4월 달에 마이너스로 갔다가 5월 달에 다시 튀어오르면서 좀 W자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상승 탄력은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가능하겠죠.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뭐 이제 산업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저 날씨 탓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경제 1분기 GDP에도 표시가 됐었던 연초 폭설과 한파라는 이 날씨 탓, 요 테마는 이미 과거지사가 돼버렸고, 제조업 생산은 강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 증가, 산업 장비가 0.8% 증가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가격 비중도 크고 중량급의, 그러니까 이제 이 내구재 생산이 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다. 이제 이런 평가를 붙였습니다.
오늘 뭐 월요일 날 이제 한 주의 첫날부터 경제 지표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왔는데 이번엔 주택 지표도 보시겠습니다. NAHB 들어보셨죠? 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 여기서 발표한 주택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주택 시장 지수. 이번에 나온 건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6월분이고요. 예상치는 전달에 이제 45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개선된 47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실제 결과는 이 개선폭이 2배로 늘어나면서 49의 헤드라인 넘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표를 보니까 세부 항목들도 전부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제 좀 꿈틀거리기 시작하나라는 거 혹은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많이 둔화돼 있어서 이제는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나온 지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로 미 재무성의 국제 수지 현황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뭐 정부 결과라서 뭐 제가 공무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늦었네요. 이제 2달 정도 지연된 4월 결과가 지금 나온 거고요. 워낙에 뭐 이제 이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또 살림살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왔고 4월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를 상당히 활발하게 발행해서 시장에 많이 풀고 있고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걷어들이면서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연준이 사들이는 거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러니까 국가별 보유 비중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4월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4월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시죠? 벌써 당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창이었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막 손을 잡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미 국채 보유 1위 국가였던 이제 중국이 이번에 4월 달에 미 국채 보유량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뭐 한때 보시다시피 1조 3천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1조 2천억 그리고 최근 들어서 1조 2,600억 이렇게 세 자리 숫자에 6이 붙은 거는 진짜 거의 1년 만에 최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조금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늘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뭐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로존하고 미국하고 이제 막 이 금융에 있어서 공세를 가할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총알을 확보해 놨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보면은 그럼 이렇게 중국이 왕창 줄인 저걸 또 누가 받아내느냐면 바로 벨기에거든요. 벨기에가 지금 명실공히 미 국채 보유 3위 국가가 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850억 달러대였는데 이제는 3,664억 달러로 거의 1년 만에 2배가량 미 국채 보유량을 확대해서 3위가 됐고요. 벨기에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벨기에 하면 저는 와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건지 어쩐지는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있어서 벨기에가 미 국채 시장에 거의 연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채권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돈을 걷어들이는 지금 긴축의 시기는 전혀 아니고요. 뭐 매월 100억 달러씩 테이퍼라는 걸 통해서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차 줄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양적을 완화하는 시기는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게 테이퍼를 이제 지금처럼 한 달에 100억 달러씩 줄여 나가다 보면 결국은 10월 달 FOMC에서 150억 달러가 남는데 그럼 한 번에 마지막 달에는 150억 달러를 다 줄여버리면서 10월에 이제 이 양적 완화는 결국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연준이라는 가장 이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이 미 국채 투자자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미 국채를 매수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투자 주체들도 당연히 이제 여기에 좀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채권 펀드런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뱅크런은 이제 사람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면서 이제 은행이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펀드런은 역시, 투자자들이 이제 펀드 자금을 다 인출해 나가면서 역시 이제 운용사가 혹은 이제 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이 종목들이 다 파행을 간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국채런, 채권 펀드런,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연준이 이제 더 이상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채권 운용사들이나 채권 펀드들도 이제 연준이라는 이 주포가 없는데 우리끼리 거기서 거래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겠느냐도 다 빠져나가는 게 이제 대비를 하겠다는 식이 나왔는데요. 내용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채권 펀드를 환매할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물론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준에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있고, 앞에서 보신 미 국채 보유 국가별 동향을 보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은 기축통화국 달러 발권국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외채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채권 시장에 파란이 일어나면 미국도 결국은 잘못하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연착륙 혹은 연이륙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연준도 당연히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오늘 같은 날은 좀 마이너스가 가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FOMC 앞두고 시장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연준의 역할론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미국의 사상 최고치 증시는 누가 봐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엇박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FOMC가 열리기 전에 증시를 좀 빼놓고 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고 좀 앓는 소리를 해야 연준이 그래도 조금 덜 매파적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워낙 좋아서 이제 조금 올려놨고, 이제 그런 만큼 내일하고 내일 모레 화수에 걸쳐서 열리는 이 FOMC에서 이번만큼은 특별한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아무리 이라크전이 지금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이라크전을 이유로 해서 연준이 테이퍼를 한 달 더 연기해주겠다. 이번 달에는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공사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FOMC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보고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자. 이런 투심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단신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미국 증시의 이제 동조화를 얘기할 때 개별 종목에서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같은 건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그 다음에 태양광, 펄스솔라 같은 거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주들 이제 몇 개, OCI 같은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테슬라 모터스는 국내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하고 동조화 비율이 높죠.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생각나세요? 저도 이제 갑작스러운 뉴스라서 좀 당황을 했는데,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또 한 번 이제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차 기술 특허를 우리는 다 포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허권을 포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기술을 마음대로 공짜로 갖다 써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놀라켰는데, 결국은 그런 결정이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득이 됐다는 거죠. 불과 3거래일 만에 밝혀졌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테슬라의 기술을 무료로 사용하는 걸 이제 열어준 거잖아요. 특허권을 포기했다는 게. 근데 그 대신에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적극적인 BMW하고 닛산, 요 두 자동차 메이커는 충전소를 공유하는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든 BMW든 닛산이든 간에 테슬라 기술로 만들어진 이 전기차는 충전하는 어댑터라든가 아니면 전류의 이제 이 흐름 방식이나 아니면 충전에 있어서 좀 어떤 이 전압의 안정성 이런 거를 다 같이 공유하고 호환이 가능하니까 충전소도 함께 쓰자. 이런 협상이 이제 개시가 된 겁니다. 당시에 앨런 머스크의 특허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를 실시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였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건 제가 남의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크레이지다. 이 제정신이 아니다. 10%. 크레이지는 크레이지인데 뭔가 여우 같은 크레이지다. 이게 76%. 모르겠다 14% 나왔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게 있어서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큰 건지, 얼마나 큰 이슈인지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76%는 요거는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테슬라에 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3거래일 만에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테슬라의 기술이 업황 확대라는 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다. 마켓워치에서는요, 테슬라가 엔진에 이제 터보차저를, 슈퍼차저를 달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저 소식 나오자마자 9% 가까이 급등을 했고, 마감 후 거래에서도 비슷하게 오르면서 현재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그 발표 나왔을 때를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그때는 저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좀 이제 평소에 좀 약간 튀는 인물이다 보니까 저것도 입방정 아니냐 해가지고 좀 그날 당시에는 좀 약간 좀 뺐었거든요. 그랬지만 월요일날 이 소식 나오자마자 그대로 치고 올라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고요. 물론 쉽지 않은 용단이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허권이라는 게 기업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요즘에 진짜 거의 다 레드오션이라 블루오션 찾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이슈에다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쉽게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제 동네에 어떤 이제 대박 칼국수 집이 있다 이거예요. 막 여기는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줄 서서 먹고 이러는데 이 칼국수집 이 맛집 주인이 어느 날 우리 칼국수 국물 내는 법이랑 면 뽑는 거를 다 공개해 줄 테니까 다 갖다 써라. 이제 동네 식당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칼국수 맛을 똑같이 내려면은 그 집에서 쓰는 이 밀가루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 밀이 이제 이 집에서 시골 농사하는 이 집이랑 독점 계약을 맺고 갖고 오는 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국수 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신의 한 수를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맛집이라고 해봤자 테이블 몇 개 없고 사람들 줄 서서 먹어봤자 하루에 파는 양이 이제 뻔히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이 기술을 공개하면서 대신에 우리는 이 밀가루 독점 공급 체계를 통해서 또 다른 이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대승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긴가민가했고 저는 뭐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업황 확대의 기대감을 공유해도 좋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응은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2차전지 관련주들 진짜 전기차가 이제 한번 대세가 될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됐다. 이 정도는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MSCI 한국지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지수는 0.19% 오르면서 여전히 코스피 지수에 이제 2000선이라고 할 수 있는 65선까지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FOMC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외국인들은 이 정도면 코스피 뭐 더 밑으로 볼 거는 없고 일단은 뭐 저 정도면은 며칠 뺀 거에 비해서 반등폭도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 주식 지금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다. 이제 이 정도의 이제 투심. FOMC 끝나고 나서 다시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싶다. 이런 걸 읽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